조공에서 조선 최고의 발명가로. 오늘도 열심히 공방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도구를 고치고 새로운 기계에 대해 배우고 공방 일은 정말 재밌었어요. 하지만 영실의 마음은 한 구석에 언제나 허전했어요. 좀 더 큰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난 좋은걸. 나는 그때였어요. 현감님은 영실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힘들어라도 더욱 열심히 해라. 언젠가는 너의 주제를 펼 날이 올 거다. 몇 년 뒤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손바닥 눈바닥이 쪽쪽 갈라지고 뼈는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지 하시지. 제발 비 좀 내려주소서. 모두 맥없이 한번 바라보고 있을 때 영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북의 총각, 그게 도대체 뭔가? 아예 물을 끌어오는 도구 수차라는 거예요. 이제 다 되어갑니다. 드디어 수차를 다 만들었어요. 영실은 인부들과 함께 수차를 냇물로 옮겼어요. 아참, 냇물로 흘러갈 물길이 있어야지. 영실은 홈통을 만들어 길게 논까지 물길 냈어요. 자, 이제 수차를 돌립니다. 영실은 수차에 훌쩍 뛰어올라 힘차게 발을 올렸어요. 삐걱 수차가 돌아갔어요. 야, 냇물이 홈통을 타고 흘러간다. 시큰둥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현감은 바람처럼 달려와 영실을 덥석 안아주었어요. 메마른 논이 금세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장영실이는 독립수차를 만들었다고? 예, 전하. 덕분에 동네는 가뭄 피해가 적었다 합니다. 태종 임금님은 당장 장영실을 불러 올렸어요. 한양에 온 장영실은 주자소 일하게 되었어요. 주자소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곳이었죠. 근데 주자소와 활자는 틀린 글자도 많고 글자 모양도 깨져있거나 투박했어요. 모양이 아름답고 튼튼한 활자를 만들자. 장영실은 주자소가 틀 허박혀 활자를 연구했어요. 얼마 뒤 장영실 경자자라는 새 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활자를 보고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이 크게 진실했어요. 이렇듯 훌륭한 활자를 만들다. 내 솜씨가 최고다. 1421년 세종 임금님이 장영실을 불렀어요. 명나라에 가서 천문학과 관측기구에 대해 배우고 오너라. 그때 우리나라는 달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달력을 빌려놨었지요. 하지만 명나라 달력은 우리나라와 잘 맞지 않았어요. 달력은 하늘과 별을 보고 만드는데 명나라와 우리나라와 하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종은 우리 하늘을 보고 달력을 만드는 법을 배워 오라고 장영실 명나라로 보낸 거예요. 장영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명나라 전문들을 찾아갔어요. 젊은 관측기구를 요리조리 뜯어본 다음 궁금한 점은 명나라 기술자의 꼬치꼬치 캐물었죠. 장영실은 명나라에 돌아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영실에게 세종은 종이 신분도 벗겨주고 벼슬도 내렸어요. 혼천을 만들 때의 일이에요. 병들을 만들었는데 웬일인지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뜯다가 맞추기를 수십 번씩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틀에 하룻밤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토막잠에 깨어나 보니 머리 밑에 용문이 비단 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임금님께서 쓰신 수건인데 세종이 들렸다가 장영실 땀을 닦아주고 간 거예요. 장영실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 까닭을 알아냈어요. 바퀴가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바보! 이걸 몰라서 그 고생을 하더니. 장영실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크게 웃었어요. 마침내 혼천의가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10년이 흘렀어요. 장영실은 대간을 비롯해 여러 관측기구를 완성했어요. 1433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큰 일을 맡겼어요. 경복궁 안에 천문대를 만들도록 하라. 예, 전하. 성심을 다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장영실은 천문대 짓는 공사를 지휘했어요. 화강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천문 관측기구를 올려놨어요. 세종은 천문대에 오르며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보게 되었도다. 그 뒤에 학자들은 천문대에 관측한 기록의 바탕으로 마침내 우리 달력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세종은 장영실에 또 큰일을 맡겼어요. 스스로 종을 쳐 시각을 알리는 물시계를 만들이라. 그때 낮에는 해의 그림자를 보고 밤에는 밤하늘을 별을 보고 시각을 알려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실수를 해서 벌을 받기도 했지요. 시각을 잘못 알렸다고 벌을 받다니. 장영실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영실은 연구를 거듭해 이번 일도 멋지게 해냈어요.
스스로 독을 치는 물식의 자격률을 완성한 거예요. 장영실은 그 공을 더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세종은 자격률을 아주 마음에 들어서 때때로 자격률 소리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더 나은 물시계를 하나 만들어봐야지. 장영실은 다시 4년 걸쳐 옥주를 만들었어요. 자격률보다 더 복잡하고 발전된 물시계로구나. 예, 인형들의 움직임을 보면 계절의 변화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그 밖에 갖가지 시계를 만들었어요. 소처럼 오목한 해시계 안구일구를 비롯해서 들고 다니면 시각을 알 수 있는 끔찍한 해시계까지 말이에요. 천안 종놈이 하늘 높은 줄 몰라. 누가 아니래. 눈에 가시가 따로 없구만. 장실이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자시게 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러던 임금의 가마가 와지끈 부서지고 사고가 났어요. 가마를 만든 책임자는 바로 장영실이었어요. 엉터리 가마를 만든 장영실을 벌로 하소서. 책임자 장영실은 곤장을 쳐서 내쫓아야 마땅합니다. 신하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아우성을 쳤어요. 결국 장영실을 곤장을 맞고 대궐에서 쫓겨났어요. 종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장영실 대궐 떠난 뒤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노력은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시의 손꼽이 수준이 되었죠.